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현대차 조지아 공장 뉴스 후속 보도해드립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 곳에서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터를 급습하듯 그렇게 헬기와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줄줄이 연행하는 장면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이것을 공개한 의도가 또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는 할 일을 했다라고 시큰둥하게 말함으로써 사실상 이것이 트럼프의 뜻임을 지금 짐작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한미 관계는 파탄 나는 것인가? 도대체가 한미 관세 협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투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지금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의 정상적인 운영은 가능한가? 그리고 체포된 사람들은 금방 풀려날 수 있는가?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대차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또 담당자를 급파하고, 그리고 또 우리 외교가에서도 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또 갈 뜻을 비치는 등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바로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문제인데요. 이재명은 트럼프하고 대응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국무총리가 김민석이가 미국의 신뢰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비서실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서실장급이 뭐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비서실장은 마치 한라인을 구축한 것처럼 강훈 씨가 저번에 미국에 갔다 와서 미국의 비서실장을 만난 것처럼 어쩌고 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미에 대해서 강경화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 지금 이와 같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가 삐그덕거린다는 것이 이제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가 이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공장 이민 단속, 한미 관계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475명이 체포되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지금 327명 정도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한미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대차 공장 이민 단속, 한미 관계 시험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한미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말이죠, 이번 단속으로 한국에 있는 근로자 475명이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됐다면서 이 중 300명이 넘는 한국인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300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에서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사상 최대 규모로 꼽히는 이런 이민 단속, 지금까지도 이런 이민 단속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이민 단속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이민 단속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민 세관 단속뿐만 아니라 현지 경찰, 그리고 또 국토안보부, 또 마약 단속국 모두가 총동원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FBI까지 동원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정말 현지에서도 그리고 현대차도 정말 어안이 벙벙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리둥절합니다. CNN에 따르면, CNN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단속은 군사작전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군사작전처럼 이루어졌고요. 경찰이 공장으로 통하는 도로를 막은 뒤 약 500명의 단속 요원이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알코올, 담배, 총기, 폭발물 단속국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알코올 단속국, 담배 단속국, 총기 단속국, 폭발물 단속국 ATF가 동원됐고요. 미국 국토안보부 DHS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 그리고 연방수사국 FBI, 마약 단속국 DEA, 국세청, IRS 등 다수의 미국 정보기관이 총동원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코올, 담배, 총기, 폭발물 단속국 ATF, 미국 국토안보부 DHS,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 ICE, 연방수사국 FBI, 마약 단속국 DEA, 국세청 IRS 등 다수의 미국 정부 기관이 동원됐고요. 단속 요원들은 현장에 있던 건설 근로자 등을 한 명씩 붙잡아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무는지 확인했습니다. 일부는 출국 허용하고 나머지는 포스크턴에 위치한 구금시설로 이송됐습니다. 이 작업은 오후 8시에야 끝날 만큼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스티븐 시랭크 미 국토안보수사국 특별수사관은 지난 5일 475명 전원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있었다면서 일부는 비자 면제를 받아 취업이 금지됐고 일부는 비자를 초과해서 체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비즈니스 해외 계획 또는 계약 목적으로 받는 비환 비자와 단기 체류 목적 무비자인 이스타를 통해서 미국에 체류하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급여를 받는 육체 노동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즈니스 회의나 계약 목적으로 오는 비환 비자, 그리고 단기 체류 목적의 무비자인 이스타 비자, 이런 비자를 가지고는 모두 급여를 받으면서 육체 노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단속에 대해서 관세 및 투자를 둘러싼 한미 간 수개월간의 팽팽한 협상 끝에 이루어졌다면서 한미 관계가 매우 민감한 시기이고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한미 관계가 매우 민감한 시기죠. 그리고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었죠.
이런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해 상호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현대와 LG 등 한국의 주요 대기업이 해당 투자를 주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특히 현대차는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에 26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대차를 한마디로 급습한 것인데요. 미국에 36조를 투자한다고 말했던 왜 현대차를 이렇게 하나의 타켓으로 삼았는가. 자, 36조고 뭐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는 것인지, 지금 더군다나 왜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약 단속까지 포함해가지고서 전원이 미국 모든 기관이 동원됐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미 관계가 이상기류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긴밀한 안보 동맹국 중에 하나였지만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양국 관계는 경색돼 있다고 WP가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러니까 한미 관계가 끝장났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과 한국 관계자들은 아직 무역 합의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의 투자 목표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말이죠, 한국이 지금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시큰둥한 이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고 아시아에서 가장 긴밀한 안보 동맹국 중에 하나였던 한국을 향해서 미국이 보이는 이런 태도는 도대체가 지금 왜인가, 왜라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한미 관계가 경색돼 있고 그리고 관세 협상이 지금 난항을 겪던 중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이거는 트럼프의 의도적인 그런 고의적인 하나의 계획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보더라도 지금 한미 관계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제 한국은 말이죠, 미국을 택할 것인가 중국을 택할 것인가 그리고 모호한 입장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 말이죠, 지난번에 비공개 회의에서도 사실은 트럼프가 경로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한국과는 이야기하기도 싫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국과는 이야기하기도 싫다, 이 얘기. 그 다음에 폴란드 대통령은 비행기를 띄워서 또 그렇게 환호를 하면서 미국에 왔을 때 그렇게 아주 환대를 했거든요. 일부러 그런 걸로 보입니다. 한국 대통령은 말이죠, 그 얼굴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기둥에 가려가지고서 말이죠, 미국의 그 유튜브에 올라온 걸 보면은 이재명 얼굴은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일부러 그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에 비해서 말이죠, 폴란드 대통령은 그냥 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재명에 대한 트럼프의 분노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군다나 중국과 대만 사이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국에도 쎄쎄, 대만에도 쎄쎄 하겠다고 말했던 이재명의 저런 발언이 지금 한국에 불똥이 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대체 1번을 찍었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현대차 공장에서 이번에 단속당한 자들도 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도대체가 한미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 그 때문은 아닌지라는 지금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WP라든지 그리고 CNN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한미 관계가 파탄 나기 직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왜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트럼프의 입장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현대차 도대체가 미국에서 이 정상적인 그런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트럼프는 또 이렇게 해놓고 나서도 길을 들이고 나서 이제 또 현대차가 또 투자를 하도록 만들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미국과의 신뢰가 없다면 계속 투자를 해야 할까요? 또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지금 노조는 지금도 계속해서 파업을 하면서 현대차를 압박하고 있는데 과연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에 대해서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십시오. 강신업 TV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갑시다. 그리고 강신업 TV에 대해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에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일요일입니다. 천천히 둘러보시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 그리고 또 값싼 물건 그리고 또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서 우리가 생산자를 도와줄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기꺼이 여러분 구입해 주십시오. 강신업 TV입니다.